토트넘 20만 파운드 주급 천장 손흥민이 부순다. 레비 회장 결정이 놀라운 진짜 이유. 손흥민 어마무시한 재계약한다. 해외 반응 외신 소식.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폭 향상된 조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15일 이하 한국 시간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새 계약을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남은 선수 생활을 이곳에서 불태우길 바라고 있다. 구단 측은 이미 손흥민과 계약 연장 대화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매체는 현재 손흥민의 계약에는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발동시키면 계약 기간을 2026년 여름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토트넘 측이 아예 새롭게 장기 계약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손흥민은 주장이라는 의상이 반영되어 팀 내 주급 1위가 될 것이다. 고 덧붙였다. 손흥민의 재계약 관련 보도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손흥민의 기존 계약은 2025년 여름에 만료된다. 약 18개월가량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계약 관련 소식이 나올 만한 시기다. 우선 현재 계약 안에는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영국 텔레그래프는 9월 중순 손흥민의 현재 계약은 2024에서 25시즌이 끝난 뒤 마무리된다. 토트넘은 최소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아직 옵션이 발동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구단과 선수 측의 기대와 예상은 연장 옵션 발동일 것이다. 고 언급했다. 비슷한 시기 영국 90MIN 역시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새로운 계약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계약 기간은 1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우선 구단은 1년 계약 연장을 준비하고 있다. 크리스마스까지는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10월 중순에도 재계약 관련 내용이 거론됐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토트넘 내 선수들의 계약 및 거취 상황을 전하며 토트넘 내에서 거취 관련 가장 큰 사안은 바로 손흥민과의 1년 연장이다. 그는 2025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된다. 하지만 계약서 안에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고 설명했다. 그리고 최근 다시 계약 관련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영국 풋볼 런던은 지난 12일 데스티니 우도기의 재계약 소식과 함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앞으로 계약 관련 사항을 처리해야 할 선수 7명을 언급했다. 여기에 손흥민이 있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현재 31살이다. 하지만 그는 구단이 필요로 할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앞으로 몇 년 동안에도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을 꾸릴 계획이다. 토트넘은 해리 케인 사례처럼 스타 플레이어의 계약 만료 직전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리스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고 했다. 어느새 토트넘에서 9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에 입단했다. 데뷔 시즌 활약은 다소 아쉬웠다. 리그 28경기에 출전해 4골에 그쳤다. 이에 한 시즌 만에 독일 분데스리가 복귀설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손흥민은 다시 한번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행히 2년차부터 잘 풀리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꾸준하게 리그 2자릿수 득점 기록을 달성하며 토트넘의 핵심 선수가 됐다. 개인 통산 최고의 시즌은 2021-22 시즌이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개막 전부터 득점포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하게 골맛을 본 그는 리그 23골로 득점왕을 차지했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골든부트 수상이라는 대업을 달성했다. 지난 시즌 전반기에는 다소 흔들렸다. PL 개막전에서 1도움을 올리며 산뜻한 스타트를 끊었다. 하지만 2021에서 22시즌의 흐름은 이어지지 않았다. 골은 물론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공격수로서 팀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이 줄면서 선발 제외 여론까지 형성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심각한 부상까지 당했다. 손흥민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안아골절 부상을 당해 특수 제작한 보호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시즌 종료 후에는 스포츠 탈장 부상까지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지난 시즌 후반기 반등에 성공했다. 득점왕을 차지했던 순간만큼의 득점 페이스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득점을 추가하면서 결국 리그 10골로 시즌을 마쳤다. 특히 그 과정에서 지난 4월 브라이튼을 상대로 리그 100호 골을 신고했다. PL 역사상 34번째이자 아시아 선수 최초였다. 올 시즌은 팀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떠난 뒤 공석이었던 정식 사령탑 자리에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임됐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호주, 일본 등 아시아 무대에서 주로 지도자 생활을 했다. 2021년 셀틱에 부임한 뒤 수많은 우승컵을 수집하며 지도력을 입증했다. 지난 시즌 역시 도메스틱 트래블, 국내 대회 3관왕이라는 엄적을 올렸다.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스코티시 리그컵은 물론 스코틀랜드 FA컵과 모두 우승했다. 이에 토트넘이 러블콜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4년 계약을 맺게 됐다. 선수단에도 변화가 있었다. 라커룸 내 핵심 인물 2명이 이탈하게 됐다. 먼저 10년 넘게 토트넘의 주전 수문장으로 활약했던 위고 요리스와의 동행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아직 토트넘에 있지만 경기에 뛴 적이 없다. 그를 대신해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주전으로 나서고 있으며 요리스는 1월 이적 시장이 열리면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인도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케인은 프리시즌 기간 친선 경기를 치르면서 요리스를 대신해 주장 완장을 찼다. 그만큼 케인은 팀 내 핵심이자 간판 스타였다. 지난 시즌 역시 맹활약을 펼치며 리그에서만 30골을 터뜨렸다. 하지만 토트넘 구단의 무관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이적을 추진했다. 선지는 바이에른 뮌헨이었다. 토트넘은 케인을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돈보다 우승컵을 더 원했던 그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았다. 뮌헨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확실한 대체자를 찾고 있었고 이미 예전부터 케인과 이적설이 있었다. 6월 말부터 본격적인 이적 작업이 시작됐다. 이후 뮌헨과 토트넘의 치열한 협상이 반복됐다. 뮌헨이 영입 제안을 하면 토트넘은 거절했다. 그러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합의점을 찾았다. 케인이 떠나면서 손흥민과의 PL 합작골 기록은 47골에서 마무리됐다. 이들은 첼시의 레전드 프랭크 램파드와 디디에 드록바 36골을 제치고 역사상 최고의 공격 듀오로 활약해왔다. 손흥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리더, 형제, 그리고 레전드, 너와 함께했던 첫날부터 즐거웠어. 정말 많은 추억이 있고 엄청난 경기들을 함께 뛰었지.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골들을 합작했어. 네가 나와 우리 팀, 그리고 우리 팬들에게 준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를 전해. 새로운 도전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 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케인과 요리스라는 중심 선수들이 떠난 가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새로운 주장으로 선임했다. 토트넘은 시즌 개막을 앞두고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우리 팀의 주장으로 임명됐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주장이기도 한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 입단 후 9번째 시즌을 앞두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손흥민은 토트넘 공식 채널을 통해 이 거대한 팀의 주장이 되어 정말 영광이다. 나는 이미 모든 선수들에게 경기장 안과 밖 어디에서든 스스로가 주장이라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 유니폼과 주장 완장을 위해 모든 걸 바칠 것이다. 고 각오를 전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은 이미 경기장 안팎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의 주장으로 매우 적합한 선수다. 모두가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라는 걸 알고 있고 이미 라커룸 내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다. 손흥민은 팀 내에서 모든 그룹과 두루두루 어울린다. 단순히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으로서 많은 걸 성취했기 때문이다. 고 칭찬했다. 현재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토트넘의 상승세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장 안팎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시즌 부침을 겪었던과 달리 올 시즌에는 초반부터 빠르게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다. 포지션 변화도 성공적이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당초 케인이 떠난 원톱 자리에 히샬리송을 배치했다. 그러나 히샬리송이 스트라이커로서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자 변화를 꾀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9월 초 벌리와의 경기부터 손흥민을 원톱에 배치했다. 이 선택은 적중했다. 해당 경기에서 손흥민은 해트트릭을 작성했다. 이후에도 손흥민은 주전 원톱으로 꾸준하게 출전하고 있다. 특히 아스널, 리버풀 등 강팀들을 상대로 모두 득점포를 가동했다. 그리고 9월에만 6골을 몰아치며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이달의 선수상을 4번 수상했다. 2016년 9월, 2017년 4월, 그리고 2020년 10월 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수상은 무려 3년 만의 쾌거였다. 통산 4회 수상으로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커스 레쉬포드, 이상 메뉴 등 현역 선수들은 물론 티에리 앙리, 앨런 시어러, 프랭크 램파드 등 레전드들과 같은 기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손흥민은 리그에서 10골을 넣으며 득점 3위에 올라있다. PL 통산 113골을 기록 중이다. 7골만 추가하면 120골 고지를 돌파할 수 있으며 9골을 넣으며 통산 득점 순위 20위 안에 진입한다. 또한 8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하면서 웨인 루니 11시즌 연속, 프랭크 램파드 10시즌, 세르히오 아구에로, 해리 케인 이상 9시즌, 티에리 앙리, 사디오 마네 이상 8시즌에 이어 7번째로 이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이러한 대기록은 지난 11일에 열린 토트넘과 뉴캐슬 유나이티드 경기에서 나왔다. 당시 토트넘은 뉴캐슬과의 16라운드에서 4에서 1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승점 3점을 획득한 토트넘은 16경기 9승 3무 4패로 리그 5위, 승점 30로 올라섰다. 토트넘은 경기 시작부터 계속 뉴캐슬을 몰아쳤다. 그러다 결국 전반 26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우도기가 손흥민에게 공을 내준 뒤 중앙으로 들어갔다. 좌측에서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환상적인 개인기로 트리피어를 따돌리고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다. 우도기가 이를 놓치지 않고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기선 제압에 성공한 토트넘이 전반 막판 추가골을 만들었다. 전반 37분 포로가 좌측에 있던 손흥민에게 롱패스를 전달했다. 손흥민은 선제골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트리피어를 제친 뒤 크로스를 올렸고 이것이 히샬리송의 득점으로 이어졌다. 순식간에 손흥민은 이 도움을 추가하며 팀의 리드를 안겼다. 토트넘이 전반전 종료 직전까지 뉴캐슬을 몰아세웠다. 전반 42분 전방 압박을 통해 공을 끊어냈다. 이를 쿨루셉스키가 발리로 연결했지만 제대로 맞지 않으며 두브라브카 골키퍼가 잡아냈다. 전반 43분에는 손흥민이 빠른 발을 살려 역습에 나섰다. 손흥민, 쿨루셉스키를 거쳐 히샬리송에게 공이 향했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결국 양팀의 전반전은 토트넘이 2에서 0으로 앞선 채 끝났다.